안녕하세요, 강민철입니다. 자, 7장 3절 무선 네트워크 강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가 홍콩 네트워크 마지막 강의이죠. 여담이지만 여기까지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또 감사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강의까지 힘차게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무선 네트워크와 관련해서 크게 이 세 가지를 학습해볼 예정입니다. 무선 네트워크의 연결 매체에 해당하는 이 전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 거고요. 무선 네트워크의 표준과 관련해서 802.11 그리고 와이파이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선 네트워크와 관련한 이 AP에 대해서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무선 통신의 연결 매체가 되는 이 전파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파는 약 3kHz에서 3THz 사이의 진동수를 갖는 전자기파를 의미합니다. 근데 사실은 요거를 이제 물리학적 정의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보다는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기파의 일종이다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서로 다른 전파 신호가 같은 공간에 혼재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뭐 TV, 라디오, 무전기, 노트북, 스마트폰 등등의 수많은 무선 통신기기가 이렇게 서로 다른 전파 신호를 통해서 통신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무선 통신기기가 사용하는 전파의 경우에는 대부분 인위적으로 생성되고 또 관측되지만 사실은 이 전파의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생성될 수 있고 또 관측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경험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라디오를 듣다 보면 번개가 치는 날에 라디오를 듣다 보면은 이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전파에 의해서 잡음이 생성되는 경우를 한번 겪어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이 전파가 또 인위적으로 생성되고 또 관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이 서로 다른 전파 신호가 같은 공간에 혼재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쵸? 이렇게 서로 다른 전파 신호가 같은 공간에 혼재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전파 신호를 각각의 무선 통신 기기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전파 신호를 구분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주파수 대역을 사용을 합니다. 주파수 대역. 이 통신에 사용할 수 있는 전파에는 어느 정도 정해진 주파수 대역이 있습니다. 물론 통신 이외에도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파수 대역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어떤 주파수 대역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국내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이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 도표라고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고정, 방송, 뭐 무선, 항공무선 뭐 등등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목적으로 주파수 대역이 나누어져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 우리가 무선 통신에서 주로 사용되는 대역은 무엇이냐? 라고 한다면 보통은 2.4GHz, 5GHz 대역을 보통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대역을 사용해서 무선 통신을 주고받는 네트워크 기술을 마치 이더넷 표준 규격을 묻듯이 하나의 표준 규격으로 묶어서 지칭을 하는데 그 무선 통신의 표준을 IEEE 802.11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이더넷을 배웠을 때 랜 환경에서의 유선 통신 기술은 IEEE 802.3으로 표준화를 했었죠. 그쵸? 그리고 802.3 뒤에 알파벳으로 다양한 규격을 표현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랜 환경에서의 무선 통신은 IEEE 802.11로 표준화를 하고 뒤에 알파벳으로서 다양한 규격을 표현할 수 있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IEEE 802.11이 대부분 2.4GHz, 5GHz 대역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할 때 이러한 2.4G, 5G라는 글자를 자주 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더넷 규격과 마찬가지로 무선 통신의 규격, 802.11의 규격 또한 규격마다 전송 속도, 대역폭, 전송 가능 거리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가 그 예시인데요. 표준 규격의 종류가 달라지면 뭐 주파수 대역, 주로 사용되는 주파수 대역, 전송 속도, 대역폭, 전송 가능 거리 등등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쵸? 자, 근데 참고로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2.4GHz 와이파이, 5GHz 와이파이 둘 중에서 뭐가 더 좋은가요? 라고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요.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송수신 속도는 당연하게도 5GHz 와이파이가 빠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자, 근데 이 2.4GHz 와이파이나 5GHz 와이파이나 둘 다 전파를 기반으로 하는 파동이라는 말이죠. 우리 중학교 때였나 고등학교 물리 시간 때 이거 배우신 거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파동의 회절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절성. 이 회절성이란 어떤 파동이 장애물이나 어떤 좁은 틈을 통과할 때 파동이 그 뒤편까지 전달되는 현상을
회절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5GHz 대역의 경우에는 이 장애물에 받는 영향이 2.4GHz에 비해서 훨씬 더 큽니다. 그림으로 표현해보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5GHz는 뒤에까지 파동이 잘 전달되지 않는 반면 2.4GHz의 경우에는 이 회절성이 좋기 때문에 뒤에까지 잘 파동이 전달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4GHz가 장애물에 조금 덜 영향을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장애물이 많은 환경에서는 2.4GHz 와이파이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고요. 장애물이 적은 상황에서 높은 속도가 필요하다면 5GHz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뭐 카페 같은 데 보면은 장애물이 많은 상황에서는 5GHz 와이파이가 신호가 조금 약한 거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결국에 상황에 따라 다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랜 환경에서의 무선 통신은 IEEE 802.11로 표준화가 가능하고 이 규격에 따라서 주파수, 전송 속도, 대역폭, 전송 가능 거리 등이 달라질 수 있다까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 와이파이란 무엇일까요? 와이파이. 이 와이파이는 IEEE 802.11 표준을 따르는 무선 랜 기술을 의미합니다. 이 원래 와이파이라고 하는 명칭은 와이파이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비영리단체의 트레이드마크로부터 시작되기는 했습니다만 오늘날에는 사실상 이 무선 랜 기술의 집합으로서 와이파이라는 명칭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와이파이에는 와이파이 4, 와이파이 5 등의 세대가 있고요. 각 세대는 각기 다른 IEEE 802.11 표준 규격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표준 규격에 따라서 전송 속도, 주파수 대역 등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와이파이 세대에 따라서 주로 사용되는 주파수 대역이라든지 속도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러한 이유로 와이파이는 오늘날의 일종의 인증마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특정 제품에 특정 와이파이 인증 마크가 붙어있을 때는 이 제품은 특정 IEEE 802.11 규격을 따르는구나, 이 제품은 다른 제품과의 어느 정도 호환성을 내겠구나 정도를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무선 랜 제품을 개발하는 회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인증 시험을 거쳐서 이 와이파이 인증 그리고 인증 로고 마크에 대한 권한을 획득하고 이 권한을 획득했다면 우리 제품은 와이파이 몇 세대 지원합니다 라고 인증 마크를 붙일 수가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가령 윈도우 노트북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무선 네트워크 속성을 열어보셔서 이 프로토콜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금 사용하고 계신 와이파이 세대와 이 802.11의 표준 규격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여기까지 가셨죠? 그쵸? 자, 앞서 제가 여러 무선 네트워크 기기들은 이 주파수 대역을 바탕으로 무선 통신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구분할 수 있다 라고 언급을 드렸잖아요. 그쵸? 자, 근데 이 무선 네트워크 대역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대역 하나만으로는 모든 무선 네트워크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2.4GHz 대역을 사용하는 2개 이상의 무선 네트워크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5GHz 대역을 사용하는 2개 이상의 여러 무선 네트워크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쵸? 같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여러 무선 네트워크 또한 구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날의 무선 네트워크에서는 채널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을 합니다. 채널. 이 주파수 대역은 채널이라고 하는 하위 주파수 대역으로 한 번 더 세분화가 되고요. 특정 무선 네트워크는 특정 채널 대역을 할당받아서 할당된 채널 대역에서만 통신이 이루어집니다. 이 채널에는 번호가 할당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자동으로 채널 번호가 할당되지만 수동으로 채널을 할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 예시인데요. 2.4GHz라고 하는 같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더라도 이 정도 대역을 사용하는 1번 채널이 있을 수 있고 이 정도를 사용하는 2번 채널이 있을 수 있고 이 정도를 사용하는 3번 채널이 있을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채널에는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5GHz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두시면 좋은 포인트는 뭐냐면 같은 공간에서 같은 대역의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구성하거나 이용할 때에는 가급적 이렇게 간섭을 하지 않는 채널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1번, 2번, 3번 채널은 서로 간섭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죠. 서로 중첩되는 정도가 많죠. 하지만 1번, 6번, 11번은 서로 간섭이 일어날 여지가 없습니다. 서로 중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번, 2번, 3번 채널을 이용하는 네트워크보다 1번, 6번, 11번 채널을 사용할 경우에 훨씬 더 간섭 없이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고 따라서 성능 저하가 훨씬 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번, 2번, 3번을 이용할 경우에는
신호가 중첩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간섭이 너무 자주 발생할 수 있고 따라서 성능의 저하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같은 네트워크 대역을 사용하더라도 세부적인 주파수는 채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채널을 할당 받아서 이용할 때에는 서로 간섭이 이루어지지 않는 채널을 이용하는 것이 성능에서 가장 좋다 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채널 번호 또한 운영체제의 네트워크 속성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GHz 네트워크를 사용할 경우에 채널의 번호를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무선 네트워크의 표준, 그리고 와이파이, 그리고 전파와 주파수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선 통신을 수행하기 위한 하드웨어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선 통신 기기를 연결해서 무선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한 대표적인 장치로는 액세스 포인트 AP라고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무선 공유기가 이 AP의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무선 공유기를 보시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AP에는 이 유선 연결 매체를 연결할 수 있는 지점도 같이 보이거든요. 이런 점에서 이 AP는 유선 네트워크와 무선 네트워크의 연결을 담당하는 장비입니다 라고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무선 공유기를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날의 많은 무선 네트워크 기기들은 이렇게 AP를 경유해서 인터넷에 접속하거나 인터넷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오늘날의 많은 무선 통신 기기들은 이 AP를 경유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이 AP는 이 통신의 중개자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AP를 경유해서 통신이 이루어지는 무선 네트워크의 통신 방식을 인프라스트럭처 모드라고 부르고요. 오늘날의 많은 무선랜이 이런 식으로 인프라스트럭처 모드로 동작을 합니다. 참고로 애동 모드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거는 AP의 간섭 없이 호스트 간의 1대1로 통신을 수행할 수 있는 무선 통신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AP는 하나의 무선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 라고도 말씀드렸죠. 그쵸? 무선 네트워크를 이룰 수 있는 AP와 그에 속해 있는 여러 장치들의 집합을 서비스 셋이라고 부릅니다. 서비스 셋. 즉 같은 서비스 셋에 속한 장치들은 같은 무선 네트워크에 속한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무선 네트워크를 구분하기 위해서 서비스 셋을 구분할 수 있어야겠죠. 그쵸? 이를 위해서 사용하는 구분자가 서비스 셋 식별자 SSID입니다. 이 서비스 셋 식별자는 서비스 셋을 구분짓는 수단으로서 무선 네트워크를 지칭하는 고유한 이름입니다. 하나의 AP가 형성한 무선 네트워크 하나를 지칭하는 고유한 이름이 서비스 셋 식별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 셋 식별자는 와이파이 이름으로서 클라이언트에게 알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윈도우 운영체제의 예시도 한번 봅시다. 여기 보시면 SSID라고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와이파이 이름이 있을 겁니다. 즉 SSID는 무선 네트워크 하나를 식별할 수 있는 단위로서 와이파이 이름으로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AP는 외부 호스트한테 지속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AP가 자신의 존재를 외부 호스트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외부 호스트는 무선 네트워크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할 수가 있으니까요. 따라서 이 AP는 불특정 다수 모두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브로드캐스트 메시지를 주기적으로 전송을 합니다. 저 여기 이런 네트워크 있어요. 이런 무선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런 브로드캐스트 메시지를 주기적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비컨 프레임이라고 부릅니다. 비컨 프레임. 이 비컨 프레임 안을 보시면 SSID와 AP의 맥 주소 등이 포함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하고자 하실 때 와이파이 연결 탭에 딱 들어가 보시면 연결 가능한 무선 네트워크의 목록들이 실시간으로 쭈르륵 뜨게 되죠. 그렇게 실시간으로 쭈르륵 무선 네트워크의 목록들이 뜰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사용하는 장치가 이 비컨 프레임을 전달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정 SSID 무선 네트워크에 접속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전달받은 AP의 맥 주소를 토대로 연결을 시작해서 무선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7장 3절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혼자 공부하는 네트워크 모든 강의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또 몇 년간에 걸친 초대형 프로젝트 하나를 또 잘 마무리 지었다는 생각에 굉장히 속이 후련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마음도 들기도 하네요. 저는 앞으로도 좋은 책과 강의,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한테 이로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많이 노력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저의 활동을 응원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까지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행복과 건강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